네, 자, 오늘은 41강. 자, 외국인들의 부동산 지금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들. 네, 올해 연초에서부터 2분기까지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의 거래량이 증가했었다고 하는 부분들. 뭐, 타 방송, 일반적인, 미디어 쪽에서도 많이들 얘기가 나왔었죠. 네, K 부동산, 뭐,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들. 하지만 이제 이 사고 있는 거래량이 계속 줄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 영향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국적별 아파트 취득에 대한 그 추이인데요. 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올해의 연간 거래량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중국인들이 과거 정말 한 10여 년 정도만 하더라도 2010년 정도만 하더라도 거의 뭐 300건 정도, 뭐 400건도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점점 2019년도, 20년도에 다다르면서 거의 뭐 10,000건에 다다를 정도 수준으로 계속해서 증가를 해왔고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뭐 연간 거의 10,000건 정도 넘는 지금 거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중국인이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미국 그리고 캐나다가 그 뒤를 이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가지고 있죠. 자,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현재 1, 2, 3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를 보시고 있는 건데, 자, 이렇듯이 지금 외국인들은 국내의 부동산, 특히나 입지 좋고 서울권 또는 학군 좋고 이런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가장 메리트 있는 특히나 이 서울 수도권 쪽 라인들을 가장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385건이었던 것이 올해 10,000건이 넘어갔고요. 12년간 중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권 아파트에 굉장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통 좋은 곳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네, 무려 78%, 총 거래하는 매수량의 78%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에서 외국인 비중이 약 5.1% 정도 가량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현재 최고치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요만 제가 생각하지 말라고 했었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가격대를 끌어올리는 것이 상당히 쉽기도 하고요. 뭐 하나 거래하면 그 다음에는 호가가 보통 기본적으로 5천에서 뭐 1억 정도 높아지는 것을 예상을 해보신다면 그 외국인들이 거래를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 시장이 굉장히 왜곡된 가격대들 충분히 만나볼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외국인들이 거래 비중이 집값에 또는 지방과 서울권 또는 수도권과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국인들 부동산 거래가 2017년도에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들이 뭐 사실 이렇게 아래로 조금 더 좀 조정이 왔었지만 결과적으로 2019년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지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인들이 사지 않는 또는 가격이 싼 메리트가 있는 지역에서 가격이 싸게 나오는 부분들은 외국인들, 특히나 중국인들이 서울권 안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다.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이유는 내국인이 받고 있는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여러 가지 찬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뭐 취득세, 뭐 보유세, 양도세 등 중과세만 하더라도 미적용되는 부분도 상당히 큰 이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국내 내국인들은 사지 못하지만 외국인들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중과를 맞지 않고 매도 시에 차익을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고 또는 내가 처음 취득할 때 당시에도 8%, 12%가 아닌 단일 한 주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큰 이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세금에 대한 혜택이 충분히 많이 있다. 뭐 여러 가지들 이유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건 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가장 많이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미국도 마찬가지, 캐나다, 대만, 호주 이런 형식으로 지금 현재 1위부터 5위권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지금 사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외국인들의 이점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외국인은 내국인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금 혜택들이 즉 과거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25번째 대책이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있는데 이런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네, 자금 조달에 있어서도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요즘에 신종 환치기 수법으로 이용해서 자금 조달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부동산 매수하기가 상당히 쉬워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외국인은 취득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세, 그리고 양도세, 특히나 이 양도세 부분과 이 취득세 부분, 그리고 요즘에는 또 많이들 지금 고민하시는 이제 종부세, 네, 보유세라고 할 수 있는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들을 하시죠. 이런 굉장히 큼직큼직한 세금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정도는 고민하게끔 하게 만드는 이 세 가지의 세금의 혜택을 네, 전혀 중과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가장 큰 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투기성 자본이 몰려서 국내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상당히 크게 지금 왜곡시키고 있고 교란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총론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한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네, 임차인을 끼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매수 증가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네, 그리고 서울 학군과 그리고 입지가 좋은 거, 뭐 기업들이 많거나 생활 인프라 상당히 좋은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네, 앞으로 강남의 가격대들 또는 앞으로 뭐 유망한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용산이라든지 그런 지역들은 앞으로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들. 잘 빠지지 않는다는 것도 상당히 큰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내수 시장에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한번 매수를 하면 잘 팔지를 않아요. 예, 이게 단합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어느 정도 충분히 올라가지 않는 이상 네, 잘 내놓지 않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무섭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 및 강남 8학군 등 주요 학군의 유명 지역들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5년도 자사고 폐지에 앞서서 앞으로 자사고 폐지가 진행이 된다면 학군에 대한 수요 충분히 몰릴 수가 있겠고요. 이는 우리나라의 수요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문 학군들로 사람들, 특히나 이 수요가 몰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은 외국인 매수세가 불가피하다라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늘 지금 이런 시기에는 가장 메리트가 있는 지역, 개발이 많은 지역, 그리고 여러 가지의 호재가 많은 지역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